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강호진 전문가, 손여로 팀장, 그리고 예병문 대표 모셔봤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지수에 힘을 보태주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핫했던 섹터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K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로 집결합니다. 다음 주죠.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계약을 성사시켰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약바이오에 앞으로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병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 말부터 제약바이오에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일정주로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제약바이오에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 뭐겠습니까? 무병장수. 그냥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항암 치료제도, 이제 그 환자의 삶을 무너뜨린 쪽에서,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해서 환자의 질,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서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두터워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최대 관심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의 꿈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떤 훈풍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 인구는 계속 두터워지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수요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커진 것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선진국,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고령 사회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그 고령 사회에서 전부 초고령 사회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간의 수명, 평균 연령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2030년도가 되면 평균 연령이 100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료용 로봇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리고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종 장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대체된다는 의미로 보면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수명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제약바이오 업황이 화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약바이오를 보시길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우리도 몰라요. 이게 단기적으로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이거를 점치는 것은요, 거의 이거는 주술매매에 가깝습니다. 느낌 온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병장수니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쪽이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긍정을 주신 만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던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도 있고 이외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데 과연 제2의 ABL바이오가 나올 수 있을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 중에 뭔가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그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저는 ABL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ABL 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 너무 좋은 종목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ABL 바이오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긍정을 드렸지만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잡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제가 ABL 바이오를 말씀드릴 거고 뭐 삼성 바이오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서서히 제약바이오를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셨어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완화로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거의 3달이 됐습니다. 어떤 강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들이 의심하고 우려할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50%, 70% 올라왔을 때는 살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일정이 얼마 남았느냐 결과가 나왔느냐 뭐 주가 추이나 수급 종목이 나쁘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수급 동향이 긍정적이라서 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날에 이 종목이 슈팅이 나와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타겟으로 한 수익보다는 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나갔을 때 실질적인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을 예상해서 매매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나 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4개에서 5가지 종목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긍정을 든 이유는 이 종목들이 실질적인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곧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고 그때 매수하신 다음에 이 ABL 바이오가 실질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은 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지 사실 이번에 핫 키워드가 ADC 그리고 또 비만 아니겠습니까?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게는 좀 마법의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2개를 사실 꼽았는데 먼저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참여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합병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또 받게 됐고 또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추가적인 합병을 이룰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이 현금을 더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 현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빅파마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손예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JP 모건 헬스케어 재료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ADC 기업인 이 영국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생각을 해보시면 늘 항상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치매나 아니면은 다른 표적 항암제인 뭐 CAR-T라든지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있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ADC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그에 대한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규모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그런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ADC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인수나 아니면은 뭐 ADC 사업에 대한 부분에 기사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2020년도 이후로부터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한번 올랐다가 2년간 쉬고 다시 한번 상승. 지금 자리도 2년간 쉬어주고 다시 한번 오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기금에서 계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한번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 대장주인 ADC 대장주인 레고캠바이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다른 테마가 됐든 항상 대장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한 차례 상승 이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구간을 메꾸느냐 혹은 이 갭을 지키고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딱 그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57,000원 구간에서 뭐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번 더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구간대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 본다면은 수익 기회가 한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장주 위주로 보고 계시네요. 셀트리온과 레고캠바이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완성차 업계가 새해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레몬 등이 올랐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들 시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이 나왔네요. 근데 오늘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긴 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사실 작년 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 단계죠. 사실은 이제 전고체를 가기 전 단계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이니켈, 이 배터리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삼원계 배터리에서 나온 게 이제 하이니켈이거든요. NCM, NCA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의 삼원계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이니켈이에요. 니켈의 함유량을 늘려서 오히려 배터리 성능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려면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단결정 배터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고체를 가려면 이 단결정 배터리, 지금은 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 단계, 즉 셀을 하나로 묶는 이제 단결정 배터리로 넘어가야만 전고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단결정 쪽으로 가장 R&D, 연구 개발비를 많이 들였는 회사가 어디냐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서 움직인 것 뿐이지 실제로 여기 R&D 비용을 많이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냐에 대한 부분인데, 코스모 신소재 쪽이에요. 코스모 신소재가 단결정 배터리에서는 아마 포스코 쪽보다 에코프로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이 R&D 비용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 시키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전고체예요. 여기서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썼습니까? 당연히 포스코입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셔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별주고 소형주들이 빨리 움직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진짜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옥이 되겠죠. 그 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런 것들이 무겁지만 굉장히 길게 갑니다. 에코프로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VM도 마찬가지였고, 삼원계 배터리가 시장에 줄을 이룰 때는, 그때는 이 회사가 굉장히 멀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삼원계 배터리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단결정 배터리가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코스모 신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포스코가 조금 두각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반면에 강호진 전문가님은 부정 팻말을 주셨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부분 때문에 부정 팻말을 주신 건지 뭐 아직은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가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단기적인 뭐 그냥 모멘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짧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 전고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 수급이 부족할 때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2차 전지 붐, 열풍이 좀 불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차세대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조금 이 배터리에 대한 열풍이 좀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도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뭐 2차 전지 아니면 혹은 양극재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배터리에 대한 그런 악재를 털어냈다라기보다는 이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MSCI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붙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차 전지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 순환매의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아직 상용화가 되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예. 얘기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 전고체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해질이에요, 사실은. 이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 전해질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럼 가장 연구를 많이 했는 곳이 어디냐면 엔캠입니다. 엔캠이 세계 4대 전해질 회사고 제가 여기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몇 번이나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최근에 엔캠 보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 잠깐 보면 엔캠이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세상이 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단결정 배터리든 전고체 배터리든 이 세상에 오기 시작하면 이 전해질 쪽도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10년 가까이를 R&D 비용을 들이고 계속 연구하고 또 실패하고 연구하고를 반복합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요? 2, 3년 안에 승부를 보죠. 굉장히 사실 투자자가 더 유리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루, 이틀 내에 승부를 보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회사는 10년을 연구해갖고 뭔가를 지금 기획하고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야, 이 사자마자 이익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긴 관점으로 차트를 자꾸 보지 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그 다음 세상은 이거구나. 그 다음 세상은 이거구나. 그 다음 세상은 단결정이구나. 그 다음 세상은 전고체구나. 이렇게 자꾸 느끼시고 그 다음 세상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걸 관점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하루 끊어놓고 한 달 끊어놓고 자꾸 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달빵 끊어놨어요? 월세빵 끊어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주식이.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 나도 이 회사를 투자해서 이 회사가 이때까지 연구해왔던 거를 내가 이익으로 거두겠다는 그 심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언급하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뭐 장중에는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유가 뭔지, 뭐 MSCI 편입 가능성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약한 건가요? 저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살신성인해 준 덕분에 에코프로 BM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업황 개선이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업황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지언정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수급 도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투자라는 것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들은 어떤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자금이 커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바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금투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MSCI 뉴스도 나오고 뭐 LS 머티리얼즈 뉴스 나오면서 우상향하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MSCI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오늘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덕분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리튬 관련주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맥점 잡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다시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관련주까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고요. 이제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권재훈 아나운서와 함께 시간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지금 시간외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5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셀버스 AI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죠. 셀버스 AI는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CELab도 역시 AI, 뭐 엔비디아 관련주이죠. 오늘 18%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조금은 심한 모습입니다.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2024년 새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종목은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멘티지랩 오늘 유한양현과 손을 잡고 비만 치료 주사제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새로운 뉴스일까요? 오늘 정규장에서 상승하다가 7%대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도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방산주인데요. 오늘 북한이 연평도 일대에 200여 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지수도 영향을 받았고 장중에 비텍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방산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알아봤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냈잖아요. 이제 AI로 본격적인 수익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관련주들 계속해서 뭐 다음 주까지 지켜봐도 될지 손여로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 외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저는 좀 셀바스 AI나 뭐 솔트룩스, 좀 마음 AI 이 정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인데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뭐 제약바이오나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한테 조금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기간종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 뭐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이랑 저는 AI 의료, 그다음 의료기기 이쪽이 조금 매매 자신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랑 그런 시스템 반도체가 약간 약세를 보일 때 이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눈에 말씀드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오픈 AI랑 관련이 있는 종목 마음 AI죠. 마음 AI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MS에서 만든 챗 GPT나 뭐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에도 마음 AI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서 기술력을 제공했다는 뉴스가 있고 마음 AI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AI 사업을 진행할 때도 기술력을 제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 AI가 가장 강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도 그들이 만들고 있는 말뭉치 기술로 좀 선망받고 있는 기술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했을 때 가장 둥글둥글하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뭐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장성은 갖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 챗 GPT 스토어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온 모습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을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 동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 모두 다 AI 소프트웨어 접근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변동성이 조금 나온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엠로나 뭐 삼성 SDS처럼 실질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하면은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건 정말 화석 같은 이슈이긴 한데 다음 주에 뭐 CES에서도 방산 로봇, 뭐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세가 나온 김에 이 방산 관련주들 주목해봐도 될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 북한 도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좀 소형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텍과 스페코 같은 종목, 방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될 방산은 진짜 좀 대형주인 그런 방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무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 매출처고 이제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었던 이 폴란드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 항공 무기를 수입을 하겠다라는 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산주들이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양 2차 계약이 좀 늦어졌기 때문인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2차 계약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뭐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 규모도 늘린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네, 다만 빅텍이나 스페코 이렇게 북한 도발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